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우리의 은퇴 이후를 위해서 지금 국민연금 납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그런데 최근에 뉴스 기사를 보면은요, 국민연금의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우려 속에서 내 노후를 국민연금만 믿고 바라보고 있기엔 걱정도 되실 거고요.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참 많은 것 같은데요. 자,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연금보험.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이플랜A 강의 시간에 전문가가 선택한 연금보험 어떤 건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 시간에는 혈관 질환이라는 주제로 비싼 혈관 질환 보험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까지 비교 분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자,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 건강 걱정에 노후 걱정까지 한 번에 해결해 보시고요. 참여 방법부터 살펴보시죠.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는요, 전화 문자 번호 활짝 열어놓고 보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 열려 있고요. 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 많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플랜A 강의 시간이죠. 자, 우리가 은퇴를 하고 나서도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연금 알아보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다양한 연금보험 가운데 전문가가 선택한 연금보험 궁금하시죠? 박주영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래 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나 지금은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전문가님은 어떤 연금 준비하고 계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 제가 낱낱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많은 금융사에서, 많은 보험사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출시해서 우리에게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평생 쓸 연금이기 때문에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연금보험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연금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 공시연금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물론 납입이 끝나셔서 연금을 수령하신 분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 납입하고 계시는 분 있으실 거고요. 즉 시중금리를 따라가는 연금인데 처음보다 금리가 많이 낮아져서 적립금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 한 번쯤은 느끼셨을 텐데요. 두 번째는요,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달러 연금입니다. 달러의 환차액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게 노후 준비도 달러로 받기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거고요. 또 변액연금 있죠. 10년 전, 15년 전에 변액하면 위험하다, 원금 손실 있다, 이렇게 굉장히 두려워했던 분들이 지금은 엄청나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서 이제는 웃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준비할까요? 공시연금은요, 금리가 너무나 낮아서 이제는 미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선택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달러나 변액연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미래의 가치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두 개를 다 가져가면 좋겠지만 그러나 선택은 우리 시청자님들 몫이기 때문에요. 전문가들은 어떤 연금들을 갖고 있을까를 좀 이제 잠시 후에 보여드릴 텐데 우선은요, 우리가 노후 준비할 때요. 국민연금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비용 저렴하게 해서 가입할 수 있고요. 직장인들은 급여에서 떼기 때문에 알아서 나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계실 테고요. 은행 적금 같은 경우는요, 금리가 너무 낮아서 목돈을 마련하기는 뭐 단기간에 쓸 것은 모르겠지만 내 미래 노후를 위해서는요, 투자하기가 조금 꺼려지는 이런 은행 적금은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최근에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다양한 코인들이 어마어마하게 거래소에 등록이 되어서 거래를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동폭이 너무나 크죠. 내 안정된 노후를 평생 보장하기에는 너무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코인으로 또 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의문점이 많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식과 펀드 또한 다양하지만 내가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 다양한 어떤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이렇게 이런 것들로 하기에는요 약간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좋아하는 성향을 선택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저금리 시대에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변액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변액이지만 수익성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이기 때문에요. 자체에서 리스크를 해지하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안정성도 있죠. 우리가 원금을 보장해주는 이런 기능도 있을 거고요. 추가 납입에 대한 부분 때문에 더 사업비를 절감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안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이자가 얼마가 붙든 간에 세금이 한 푼도 없는 비과세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리고 유동성, 내가 돈이 필요한데 황금성이 좋아야 되겠죠?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인출해서 쓸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갖추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미래 가치에 대한 물가를 해지할 수 있어야 되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면 어떻게 커버를 할 건가요? 그래서 변액은 이런 물가를 해지할 수 있는 이런 리스크 기능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무엇보다도 연금액을 보증받으면서 플러스 알파 기능까지 가질 수 있는 이 변액.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안심하고 가입해도 되는 변액보험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네, 초저금리 시대에는요. 변액밖에 대안이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변액연금은 많은 분들이 돈을 모아서 펀드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좋은 펀드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자기가 투자한 만큼의 비율로 돌려받아서 이익을 내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복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5%일 때도 복리의 효과는 나타났는데 최근에 기준금리가 0.5%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낮은 금리에서는 복리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붙은 것이 다시 원금이 돼서 굴러가는 형태인데 금리가 낮으면 복리효과를 낼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에요. 코스피가 3,000을 넘어섰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변액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수익률이요. 40%, 50%까지 이렇게 엄청난 수익을 기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즐거운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나 탄성을 지르고 이러고 있는데요. 변액보험이 지금 최근에 가장 주가가 올라서 굉장히 사람들이 만족해하는 이런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스피 지수가 계속 상승하면 우리가 장기로 노후 준비를 하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내어서 이익을 창출하는데요. 직접 투자가 아니고 간접 투자이고 매월 일정하게 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냥 잊어버리고 납입하시게 되면 결국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그래서 기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호황을 할 때마다 우리는 더 많은 적립금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제는 위험한 선이 넘어갔고 위험한 고비가 넘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이 72의 법칙이요. 복리에는 적용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2배로 늘리는데 걸리는 시간이나 또는 금리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6%를 가지고 내가 1억을 2억으로 만든다라고 하면요.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거꾸로 12%라 그러면요. 6년이 걸리겠죠. 그렇다면은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최근처럼 만약에 뭐 30%, 40%까지 매번 그러진 않겠지만 평균 전문가들이 말하는 10% 정도의 수익률만 낸다고 하더라도요.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내가 돈을 굴리는 것이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0.5%를 가지고 내가 자산을 늘리는 데는요. 144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좋고 했을 때는요. 단기간에도 내가 원하는 목적 자금을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수익률을 높이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투자보다는요. 간접 투자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내 노후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늘 해왔던 질문. 위험하지 않나요? 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10년, 20년 지켜본 결과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보일 텐데요. 첫째는요. 다양한 펀드를 가지고요. 글로벌 시대에 맞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다양한 이런 펀드를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고요. 두 번째는요. 보증과 미보증을 갖고 있는데 나는 공격적으로 해서 수익을 더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업비를 절감하는
보증 수수료 없이 미보증으로 하셔서 수익을 더 공격적으로 낼 수 있고요. 나는 원금을 꼭 지키고 싶어 라고 하신 분들은요. 100%, 110%, 120%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적어도 10년 후, 20년 후에 내 연금은 120%는 좀 보증받고 싶어 라고 하시면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 시점에 이 네 가지 중에 본인이 선택하셔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시청자분께서 염려하시는 리스크를 다 해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시스템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요. 펀드를 자유자재로 안전하게 또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요. 연금 타면서도 계속적으로 투자 수익을 내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장치가 되어 있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염려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위험하지 않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을 많이 내는 데 있어서 변액보험이 위험하다고 했던 이유는요. 어떻게 운영된지를 몰랐고 내가 낸 돈이 어떻게 잘 굴러가고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는데 본인들이 만약에 펀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다고 하면 들여다보면 알 텐데요. 평균 분할이 있습니다. 내가 추가 납입을 하거나 일시납 목돈을 넣었을 때도요. 안전하게 정액으로 한 번에 몰빵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내는 기능이 들어있고요. 펀드 자동 제외 배분이라고 해서 내가 처음에 선택한 주식과 펀드 다양한 것들이요. 일정 부분 주기별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단위로 다시 합해가지고 높은 것을 팔아서 낮은 것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그래서 매입 단가를 낮추는 이런 자동 재배분 기능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펀드 편입 비율도 자동으로 변경할 수가 있는데요. 중립형과 집중형이 있는데 내가 이익이 난 펀드만 다시 배분해서 이익을 낼 수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많은 펀드 중에서 마이너스만 빼버리고 플러스 난 것만 다시 재배분하는 이렇게 해서 이익을 내는 이런 방법들도 동원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익이 날 때마다 내가 채권형으로 이익 난 부분만큼만 옮겨놓는 그래서 원금을 지키는 이런 기능도 들어있고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다라고 하신 분들은요. 네, AI, 인공지능 펀드에다 맡기시면 알아서 분석하고 알아서 수익을 내고 알아서 펀드를 추천해서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생명보험 공시실이나요, 변액보험 상품 공시실 들어가면 실제로 수익률을 볼 수가 있는데 상당히 높은 수익을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중에서요. 전문가들이 선택하는 연금 중에서 달러 연금도 있고 변액연금도 있을 텐데 저는 오늘 변액연금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연금은요. 실적 배당형입니다. 우리가 연금을 타게 되면 일반 시중금리로 들어가게 돼서 내가 연금을 타면서 계속 그 연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립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자가 없기 때문에 거의 마이너스로 계속 금액이 줄어드는 상태인데 이 실적 배당형은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남은 돈이 계속 투자가 되어서 이익을 내주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어 있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품을 선택할 때도 굉장히 잘 하셔야 되는데요. 첫째, 기본연금은요. 정해진 지급률이 있습니다. 몇 %로 곱하기 해서 평생 주겠다. 이런 지급률이 정해져 있고 두 번째는요. 혹시라도 고혈압과 당뇨가 있을 때는 연금액을 더 주겠다라는 것이 정해져 있고요. 세 번째는요. 수익이 나면 내가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나머지 돈이 계속 굴러서 이익이 나면 연금을 더 주겠다. 그런데 하락을 하더라도 직전에 받았던 연금은 지켜주겠다라는 이 네 가지의 정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노후 계획을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이런 연금이 우리한테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거 또 하나의 장점은요. 늘 말씀드리겠지만요. 나이에 따라서 선택할 때 연금을 수령할 때요. 우리가 받기로 한 연금에 비해서 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이 지급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연금을 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나이가 먹으면 혈압과 당뇨가 누구나 오게 되는 이런 상황 때문에 그런데요. 자, 그렇다면 돈으로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세가 연금을 수령할 때요. 지급률이 5.1%인데요. 이분이 만약에 당뇨다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당뇨가 있다면요. 5.69라고 이게 정해져 있어요. 이걸 이제 지급률이라고 하는데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요. 쭉 납입을 하시고 돈을 뭐 10년이든 15년은 원하는 대로 뭐 납입을 하셨겠죠? 이 시점에 60이나 65세 때 본인 연금을 딱 타려고 했는데 적립금이 만약에 1억이라는 돈이 쌓여 있다.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평생 연금을
이제 일정하게 타실 텐데 이분이 이제 1년마다 연금을 다시 산정해 보니까 1년에 연금을 569만 원을 탔어요. 왜 그러냐면요. 5.69%이기 때문에 1억 곱하기 5.69는 569만 원이겠죠. 그리고 1년 있다 또 연금을 타려고 봤는데 1,000만 원이라는 이자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625만 원으로 연금이 올라가죠. 예, 수익이 났으니까. 그리고 또 1년의 연금을 또 한번 받으려고 보니까 1억 2천이 됐어. 그러면 682만 원으로 또 연금이 올라갔네요. 그런데 무슨 사태가 생겨서 만약에 1억 2천 되던 게 5천으로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면요. 연금액이 줄여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죠. 이 연금은요. 직전에 받았던 이 연금을 동결. 그래서 올라가면 더 주고 내려가도 직전의 연금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런 연금을 우리는 노후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디에도 없는 이런 올라가면 더 주고 내려가도 직전 연금을 이렇게 보장해준다는 이런 연금이 바로 우리 전문가님들이 가장 선호하고 많이 준비한 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에 연금을 받을 때는요. 금리가 지금 현재도 기준금리가 0.5%인데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겠죠. 일본처럼 오히려 은행에다 맡겨야 되는 수수료를 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연금은요. 이 지급률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서 네, 이 지급률이 정해 있어서요.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하는데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65세가 받을 때는요. 5.1%로 평생 받고 75세 내가 받겠다. 그러면 6.13%로 평생을 받게 이렇게 지급률이 굉장히 높게 정의되어 있는데 그 외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었을 때는요. 지급률이 더 올라간다는 사실이죠. 훨씬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급률이 확정돼서 약관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생각했던 연금 그대로를 받을 수 있고요. 수익이 나면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금 한번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가입 조건은요. 75세까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요. 연금은요. 중간에 인출해서 사용하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45세, 85세 하는 내가 언제든지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고요. 연금 전환하지 않으실 거면요. 그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거치형. 일시납 같은 경우도요. 내가 일시납을 넣어놓고 바로 한 달 후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최소 우리가 10년만 투자하고요. 이제 120세 이상 살 건데 평생토록 종신연금을 수령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쓸 것도 많고 수입은 줄어들고 했었을 때 노후 준비를 해야겠고 그렇다면 최소 10만 원 정도로 만약에 내가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10년 납을 해서 월 10만 원만 가정한다 그러면 이것도 연금이 가능한데 10만 원 갖고 많은 연금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요. 추가 납입을 한 20만 원 정도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나이는요. 제가 30세를 예시하지만요.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30세 기준으로 월 10만 원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납입을 꾸준하게 해도 되고 원할 때마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속적으로 한 10년을 같이 추가 납입해서 월 30만 원을 가지고 노후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9세 시점의 적립금이요. 총 3,600만 원을 납입하시고 1억 391만 원입니다. 최저 3.37호 수익률을 가정했고요. 낮은 수익률을 예시했던 이런 상황인데요. 1억 391만 원을 가지고 납입 대비 288.7% 수익인데 표준차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요. 529만 원씩 평생 받을 수 있고요. 당뇨가 있었다. 연금 받을 시점에 당뇨가 있다고 하면요. 591만 원씩 종신토록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 더요. 수익률을 제가 3.37로 예시했는데 만약에 수익률이 2배가 된다. 수익이 잘 나서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좋아서 이거 2배만 된다라고 하시면요. 훨씬 더 많은 적립금이 되기 때문에 이 복리에서 금액이 더 커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수익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복리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추가 납입을 통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이자 소득세는 제가 없다 그랬죠. 비과세. 수익이 얼마가 나든 간에 세금이 한 푼도 없이 전부 다 내가 연금으로 쓸 수 있는 비과세 혜택까지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전문가들이 많이 선택하고 있는 변액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당연히 추가 납입 중도 인출 가능하시고요. 수수료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낮출 수가 있죠. 누구나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현재 치료 중이어도 암이든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더라도요.
가입이 가능하신데 고혈압, 당뇨 때는 연금을 더 드리기 때문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확정적으로 높은 지급률을 보장받고 가입하시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연금 수령 시에 제가 더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세금이 한 푼도 없고요. 인공지능 펀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내가 펀드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해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혹시라도 납입 중에 내가 퇴직을 하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또 3개월 이상 아파서 또 다쳐서 입원하게 되더라도 보험료 납입을 유예시켜서 최장 36개월까지 중지했다가 나중에 납입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고요. 교육자금으로 시작해서 자녀 결혼자금 그리고 목적자금까지 활용하시고 최종적으로 노후까지 하나로 쭉 할 수 있는 이런 연금이 우리 곁에 있는데 만약에 모르셨다면 방송 후에 전화 주시고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연금보험 준비할까 말까 이게 고민이 아니라 뭐 준비는 당연하고 어떤 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을까 이게 고민인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익이 거의 없는 뭐 금리로 굴러가는 연금보험이 아니라 저희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연금보험을 소개해 드린 건데요. 자, 그런데 내가 투자에 더 집중을 할지 아니면 안전성에 초점을 맞출지 많이 낼지 적게 낼지 그리고 길게 낼지 짧게 낼지 등등 여러분들이 선택할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것도 큰 장점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님께 너무 좋은 보험인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가 뭐 매달 내는 거 말고요. 목돈을 들고 계신 분들은 일시금으로 연금에 가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부터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 이게 내 돈을 확실하게 지켜줄 수 있는지 안전성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연금은 월납과 일시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시납은 다른 데는 없는 최소 100만 원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요.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장기적으로 유지해서 금액을 크게 굴려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요. 안전장치는 여러 가지 펀드를 통한 리스크 관리를 한다거나 또 AI 인공지능 펀드가 탑재되어 있어서 알아서 수익을 내주고요. 또 주식형과 채권형 적절하게 배분해서 안정적 수익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원금 보장의 기능도 들어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일시금이라고 하면 굉장히 비쌀 줄 알았는데 뭐 1,000만 원인 것도 있고 그런데 100만 원이라고 하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뭐 내가 아니라 AI 인공지능이 또 투자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 안전한 것 같습니다. 자, 나이가 있어서 좀 길게 내기는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럴 때 짧게 내면서도 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어떤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연금 보통 이제 비과세 조건이 10년 유지이기 때문에 보통 10년으로 많이 하시는데요.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제 소득도 그렇지만 길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신다면 납입 기간을 좀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5년 납이나 7년 납으로 하시고요. 추가 납입은 수수료 한 푼도 없이 2배까지 가능하시기 때문에 추가 납입을 통해서 좀 오랫동안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다가 실적 배당형 연금을 선택하시면 연금을 수령하는 중에도 안정적으로 많이 굴려서 이익을 더 내주기 때문에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살짝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기간은 짧게 가져가셔도 추가를 해보시고 거기에다가 좀 실적형을 선택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한번 투자해 보시면은 굵고 짧게도 큰 연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주영 전문가님과 라이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자,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을 그만두고 나이가 들고 힘이 들 때 매달 연금도 나오고요. 내가 연금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알아서 이게 투자를 해주니까 나 대신에 일을 해주는 참 기특한 연금보험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든든하려고 보험 가입하는 거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연금보험 이외에도 뭐 건강과 관련된 보험,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과 관련된 고민들 열려있는 전화, 문자부로 통해서 많은 상담 받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 테마 플랜 예비 시간 이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 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 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는 시간이죠. 자, 테마 플랜 ABC 오늘의 주제는 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황재훈 전문가님 모셨어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혈관 질환이 주제입니다. 우리가 네. 뭐 2대 질환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암 다음으로 사망 원인 2, 3위니까 우리가 네. 꼭 봐야 하긴 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오늘 좀 좋은 네. 보험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보험 제가 좀 선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시면요. 한국인의 사망 원인 다들 아시잖아요. 네. 1위부터 4위를 보시면은요. 1위가 암이에요. 2위는 심장질환, 3위는 또 폐렴이고 4위는 뭐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네. 암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요. 뭐 간암이든 위암이든 폐암이든 각기 다른 기관의 암을 한꺼번에 모아서 묶어서 암으로 하기 때문에 1위를 차지하는 거고요. 네. 뭐 기관별로 이제 따져서 본다 그러면요. 심장 질환이 당연히 1위가 되지 않을까. 가장 높으니까. 그걸 단독으로 그렇겠네요. 따지면 예. 심장 질환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건 한국인의 사망 원인 순위거든요. 네. 그런데 세계적으로 사망 원인 순위를 보면은요. 1, 2위로 차지하는 게요. 바로 심장 질환이랑 뇌혈관 질환입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런데 생각보다는 네, 맞아요. 암보험만큼 중요하게 신경을 쓰시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요즘에요, 아무래도 서구화적인 습관이라든가 네. 식습관이라든가 술, 담배 그리고 뭐 스트레스, 운동 부족에 대한 뭐 비만으로 인해서요, 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예. 거기를 좀 따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으신 분들이요, 혈관 질환에 부쩍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문의도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저렴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오늘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보험이 있어도 이건 관심을 그렇죠. 가지실 것 같은 게요. 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그 나이가 조금 네. 있으신 분들이 뭐 등산을 갔다가 네, 맞아요.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갑자기 네, 쓰러지셨는데 맞아요. 저는 돌아가셨다는 네. 얘기도 듣고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은 질환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경우들도 많잖아요. 혈관 질환으로. 예. 아나운서님,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 나중에 이렇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몇 가지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네, 셀 수 상당히 없이 많을 많잖아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질병 네. 분류 코드에 보면은요, 우리 사람이 걸릴 수 있는 질병이요, 12,420가지나 된다라고 해요. 12,000여 예. 개. 예. 근데 거기에서 흔하게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이 뭔지 아세요? 뭐 암이나 이대 질환 이런 걸까요? 아니죠. 흔하게 일어나는 거니까. 흔하게 일어나는 예, 잇몸 질환. 아, 그래요? 네. 현대인들이 많이 피곤하다 보니까 네. 예, 치주염이 많이 발생을 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최악의 질병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정답이 이대 질환일까요? 맞아요. 혈관 질환인데요. 네. 이유는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아. 네, 암 같은 경우에는 예. 발병이 되고 나면은요, 바로 사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료 기간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예, 치료 기간도 정해져 있다가 치료가 만약에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망할 수 있는,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주어지거든요. 근데 혈관 질환은요, 발병이 되게 되면은요, 어느 정도 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골드타임이라 그래요. 그 시간에 어떤 거를 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 사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 그 네. 당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예고치 못하게 그냥 네. 갑작스럽게 이대 질환으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네. 남은 결과가 처참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예. 혈관 질환을 앓으시는 분들은 심하게 앓게 되면 나중에 장애가 발생을 하거든요. 가장 또 걸리기 싫은 게 또 장애잖아요. 그쵸. 가족들이 또 너무도 힘들다 보니까. 근데 진짜로 혈관 질환으로 정말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은 나중에 장애가 오는데 어떻게까지도 오냐면요. 사지가 마비가 된다든지요. 어떠신 분들은요. 네. 기약 없이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계속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게 치매로까지도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악의 질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네. 우리가 그 온 몸의 혈관이 다 타고 오르잖아요. 그렇죠. 다 영향을 미칠 것 같거든요. 네. 어때요? 영향을 미치죠. 네.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이 만약에 혈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 혈관들을 쭉 이으면 어느 정도 길인지 모르시죠? 정말 네. 너무 길 것 같은데요.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 지구를 2바퀴를 돌고 또 반 바퀴를 돌 정도로 그렇게 혈관이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그렇게 많다라고 해요. 한 사람의 몸 그렇죠. 안에 있는 혈관이요. 네. 근데 그 오. 혈관 중에 우리 보면요 모세혈관이 있고요. 네. 또 가장 중요한 2가지 혈관이 있는데요. 뇌로 가는 뇌동맥. 여기 뇌로 가는 뇌동맥이 네. 여기 있거든요. 이 뇌동맥이랑요 심장에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전달해내는 대동맥이 있는데 이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 그때 이제 뭐 뇌출혈, 그렇죠. 뭐 그래서 뇌혈관 질환 이런 그렇죠. 거네요. 뇌로 가는 뇌동맥이 그러니까 네. 경동맥이 만약에 막히거나 뭐 좁아지게 되면은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뇌출혈 또 뇌경색을 이런 뇌질환이 발생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심장으로 가는 우리 뭐 산소나 영양분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관상동맥이 만약에 혈관의 지방으로 인해서 뭐 막히거나 줄어든다, 좁아진다라고 하시면 우리가 흔히 또 알고 있는 협심증이라든가 심근경색증이 좀 발생을 해요. 근데 요즘에요. 예. 주기적으로 건강검진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0대이신 분들 뭐 고혈압약 드시고 부지혈증약 드시고 네. 또 당뇨이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혈관에요.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혈류의 흐름을 방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다가 혈관벽에 이런 피 같은 게 이렇게 네. 엉겨서 막히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단을 받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이 혈관 질환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준비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장 범위도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많으신 분들이 나는 혈관 준비 다 돼 있어라고 네.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열어보면 실제적으로 보장 범위가 되게 낮아요. 작아요. 아마 지금 요즘 보험을 다들 기본적인 네. 건 가입을 하시니까 방송 보시면서 나는 뭐 네네. 이미 준비해놨다라는 분들이 그렇죠. 이 범위가 잘못 가입돼 있는 분들이 꽤 많으시죠. 그래서요, 제가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요. 네.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혈관이 터져버리는 뇌출혈, 그리고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 그리고 혈관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뇌동맥류라고 하는데 꽈리거든요. 예. 특히나 여성분들 폐경기 되면요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런 뇌동맥류가 발생이 많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여기까지 다 보장받는 걸로 준비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뇌혈관 질환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준비를 하시는 분은 뭐 이제 뇌출혈만 준비를 하셨다든가 아니면 뇌졸중까지만 준비를 하셨다든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만약에 이렇게 작게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면 좀 크게 넓은 보장을 준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장 쪽도 범위 꼭 봐야 되죠. 그렇죠. 심장 쪽도 봐야죠. 네. 예전에 준비하신 분들은 급성심근경색으로밖에 준비를 안 하셨어요. 예. 근데 그거는 약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게 혈관이 막히게 되게 네. 되면은요, 뭐 그러니까 혈관이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 혈압도 생기고 또 여기에 또 이제 혈류 조절 기능이 약해졌고요. 협심증의 발병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 협심증의 발병률을 보시면 68.1%나 돼요.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 협심증에 걸리면은 만약에 예전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네. 가입해 놓으신 분들은 보장받지 못하세요. 한 푼도 못 받는 거예요. 네, 한 푼도 못 받으시는 거죠. 속상하네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실 때 넓은 보장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로 준비를 하시는데 여기에다가 나는 뭐 부정맥이라던가 심부전증에도 진단받고 싶다. 진단받게 되면 이렇게 보장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거기에 관련된 진단 자금을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 보험사들이 많이 열려 있지는 않아요. 네. 네, 보장을 해주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넓은 보장을 갖고 가기에는요, 보험료가 또 만만치 않게 비쌉니다. 안보험 못지않게 이대 질환 진단 자금이요, 이렇게 큰 보장을 가져가기 그쵸. 좀 그리고 또 문제는 회사에서 많이 그거를 가입을 시켜주지 않아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손해율이 그만큼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집중해 봐야 되는 건 그렇죠. 이대질환 보험이 다들 있으셔도 네. 범위는 최대한 넓게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희가 저렴한 보험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네. 보험 소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플랜을 갖고 왔어요. 네. 하나는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플랜이랑요. 보장 범위가 좀 더 넓어진 예, 그런 플랜을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우선 보장 내용부터 좀 볼게요. A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진단비보다는요. 미리 진단비를 준비하신 분들이 업셀링하기 참 좋은 플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진단금이 아니라 통원비 위주로 준비를 해봤어요. 실상 이대 질환 진단을 받게 되시면은요. 입원을 중증이 아니고서는 입원을 한다기보다도 통원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아요. 예,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대 질환 발병이 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협심증이나 뇌경색 이렇게 진단 받으신 분들은 약을 주기적으로 계속 드셔야 되거든요. 오, 계속 예. 사망하실 때까지. 그렇게 되면 통원이라는 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적어도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라든지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병원에 방문하셔서 약 처방을 받으셔야 돼요. 예. 그런데 보통 이렇게 이대 질환을 진단 받으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동네 병원 가나요? 큰 병원을 직접 그렇죠. 찾아가죠. 큰 병원 아무리 멀어도요. 네. 상급 종합병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급 종합병원으로 약 처방만 받으러 가시더라도 통원비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통원을 하시게 되면 한 번 통원당 11만 원씩 받을 수가 있어요. 병원을 갈 때마다 아, 네. 너무 좋네요. 그리고요, 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예. 만약에 통원을 하신다, 약 처방 받으셔야 되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한 번 통원할 때마다 22만 원씩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와, 예전에 뭐 네. 입원하고 그래야지 저는 받는 줄 알았는데 통원만 해도 주네요. 통원만을 하더라도 오. 어쨌든 약은 받으셔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통원비가 좀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수술비 반복적으로 지급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를 1,000만 원 정도 보장받게끔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또 검사 지원비까지 좀 확보를 해드리는 이 A 플랜을 준비를 해봤고요. 또 B 플랜 같은 경우에는요. 뇌혈관 진단비를 1, 2로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보장을 받고요. 또 심혈관 질환 진단이라 그래서 이것도 특정 1과 2가 있는데요. 특정 1에서는요. 네.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포함되지 않는 아까 말씀드렸던 보장 범위가 더 넓은 거, 오. 부정맥이라던가 신부전, 네. 심방세동까지 만약에 진단받으시면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게끔 여기서 진단금이 확보가 되십니다. 1,000만 원까지. 네, 너무 좋네요. 그런데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막 최악의 질병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장애가 오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이대 질환 이렇게 혈관 질환에 오게 되면요, 좀 나중에 심하게 오면은 장애가 발생을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장애 등록까지 돼서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면요, 연 단위로 진단금을 또 따로 이렇게 확보를 하실 수가 있으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A 플랜은요, 가입 연령 15세부터 60세까지, B 플랜은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는데, B 플랜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이라든지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 그러면 한 가지만 드실 경우에는요, 할증 없이 그대로 가입도 가능하세요. 보험료가 안 올라요? 네, 안 오르고 안 오른다기 그렇죠. 할증 없이 네. 이렇게 좀 준비가 가능하신데 가입 담보를 보시면 좀 복잡하잖아요. 복잡하는데 이게 지금 내용을 보면 A 플랜 같은 경우에는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으로 통원을 하시게 되면 11만 원. 하루 통원했을 때 네. 그리고 뭐 뇌졸중이나 급성심근경색으로 통원하셨을 때는요, 22만 원씩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수술비까지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에 검사비까지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B플랜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진단비 1, 2로 해서 각각 1,000만 원씩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혈관 진단비 특정 1, 2로 해서 이것도 역시 물론 1,000만 원씩 보장을 받는 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복해서 받을 수 있는 수술비 1,000만 원에 또 장애를 입었을 때도 큰 보험금 5천만 원을 받게끔 구성을 한번 해봤는데 보험료 궁금하시죠? 맞아요. 오늘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보험료 보시면요. A 플랜 어떠세요?
최저 보험료가 10,000원이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40대 여성이나 남성 보시면 10,000원도 채 안 돼요. 그러네요. 네, 보험료가요. 물론 20년 납에 20년으로 갱신으로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50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장 많이 들어간 게 60대 남성이신데 네. 보시면 보험료 어떠세요? 23,000원. 정말 정말 저렴하죠. 부담이 없네요. 부담 없이 준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B플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단금이다 보니까 여기도 뭐 좀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요 정도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의 정답은 나온 것 같아서요. 짧게 정리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진단금이고 뭐고 이렇게 준비를 제대로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솔직히 A 플랜, B 플랜 저는 두 가지 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 두 가지를 좋으니까. 다. 네. 그런데 진단금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요, 아무래도 저렴한 통원비로 좀 저는 A 플랜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혈관 질환은 한번 진단받으면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들 증권 오늘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의 이대질환 보험의 범위가 좁으실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보험은요, 이대질환 보험 정말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데다가 여러분들 약을 받으러 병원만 통원을 하셔도 10만 원, 20만 원씩 매번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빠르게 연락 주셔가지고 저렴하게 가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홍지원 전문가님과 테마플랜 ABC가 함께했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러분들 방송 보시다가요. 나도 보험 고민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2-3153-2666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고요. 또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주셔도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네. 제가 최근에 시어머님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셔서요. 예. 제 보험도 치매 보장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치매 보장이 안 된다면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살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50대 여성분의 증권입니다. D손해보험의 통합보험과 치아보험 가지고 계시고 16만 원 정도 내고 계시네요. 문의사항 살펴보시죠. 자, 최근에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들어가게 되면서 치매 보험에 대한 걱정이 더 커지신 것 같아요. 가지고 계신 보험 어떤지 김성희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어머니께서 치매라고 하니까 걱정도 많이 되실 거고요. 네. 현재 갖고 계신 보장도 많이 궁금하실 내용이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그 치매 환자가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75만 명이라고 하는데 현재 인원이고요. 이제 네. 2014년이 되면 100만 명을 예상을 한다라고 하니 이건 또 사회적인 문제이지만 또 개인의 문제여서 제가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그 보장의 내용을 꼼꼼히 한번 검토를 해드리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먼저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먼저 제가 증서를 보니 네. 그 치매 전문 보장에 대한 보장 내용은 담아 있지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오랫동안 유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잘 활용하시면서 검토할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에 가입하신 통합보험 내용에는요, 100세 만기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주 장점이라고 느껴지고요. 네. 3대 질병이라고 해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 각각 1,000만 원의 진단비가 들어 있고요. 네. 실손 의료비 보장은 실제적으로 종합형으로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시면 치료비를 또 돌려받을 수 있는 내용이세요. 네. 네네. 그래서 또 이제 현재 치매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우리가 나이가 뭐 노화로 인해서 뇌세포가 이제 노화가 되면은 알츠하이머 네. 치매라던가 아니면 네. 뇌혈관의 문제로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인해서 장애를 겪게 되시면 그 네. 이외에 발병되는 게 혈관성 치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통합보험 안에는 뇌졸중 진단비가 들어 있습니다.
예, 뇌졸중 진단비는 뇌혈관의 100%가 다 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한 65%의 비중의 이제 진단비를 받을 수가 있으신데 요거는 네. 조금 약하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더 보완을 해 가시면 좋은 내용이세요. 네. 예, 그리고 재작년에 들은 2019년도에 치아보험은 구조가 네. 아주 심플합니다. 치아보험은 네. 치료 방법에 따라서 보존 치료와 보철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존 치료는 본인의 치아를 최대한 이제 보존을 하면서 이제 충치 네. 치료를 해서 떼우거나 씌우는 또 완전히 네. 크라운 형태로 인레인 형태로 재료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요 보존 네. 치료 내용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치아의 형태를 만들어서 치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보철 치료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치아 보험을 유지를 하실 때 우리 시청자님이 꼭 알으셔야 되는 또 팁을 하나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혹시라도 보철 치료를 하시게 되면 발치라고 표현을 하죠. 치아를 이제 네. 뽑는 그 발치를 하는데 네. 치아는 2년이라는 면책 기간 이후에 보장이 되기 때문에 보철 치료 임플란트를 계획하신다 그러면 발치 기준으로 이제 적용이 되니까 이 부분을 염두를 해 가시면 좋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증서를 봤을 때는 잘 유지를 해 가시면서 조금 더 보완하는 플랜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혹시 시청자님 지금 어머니 얘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다른 질환은 또 있지 않으셨던 거예요? 좀 고혈압이 있으신데요. 60대 초반쯤에 뇌출혈로 한번 쓰러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 내용이 있으셨죠? 예, 제가 네.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도 이제 부모님이 그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보통은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만성 질환이 작은 질병이라고 표현을 하면 암이라던가 뭐 뇌혈관, 그다음에 뭐 심장 질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질병으로 이어져서 장애가 남다 보면 간병이나 치매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래서 네. 리모델링 플랜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무엇보다도 앞에 있는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건강보험 형태로 암이나 뇌혈관, 또 혈성 심장 질환에 대해서 3대 질병에 조금 더 집중하실 수 있게 그 플랜을 짜봤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에 가입하신 내용하고 현재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시게 되면 치료 행위가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암에 대한 진단비도 일반암, 유사암, 또 표적 항암이라던가 표적 방사선 치료에 대한 진단비를 가져가시면 좋고요. 혈관에 대해서도 뇌혈관은 전체 100%의 비중을 가져가실 수 있는 보장이고 뇌혈관에 대한 수술비도 같이 이렇게 준비를 하시고 네. 심장에 대해서도 100% 범위가 되는 거는 허혈성 심장 질환 또 허혈성 심장 질환에 대한 수술비 이렇게 돼서 보험료가 48,000원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청자님이 궁금해하시는 치매 보장에 대한 설명을 드리자면요. 네. 치매 보험은 생명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치매는 등급을 매길 때 그 CDR이라는 점수로 1점, 2점, 3점 해서 최대 진단비와 간병 생활 자금으로 구성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최대 2천만 원의 진단비를 받으시고 매월 간병 생활 자금으로 100만 원씩 지급이 되시면 보통은 투병 기간이 짧게는 5년, 10년이다 하면 이제 1억 2천이라는 10년 투병일 때는 그렇게 가성비 좋게 준비를 해서 가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네, 시청자님. 네. 우리 시어머니 요양원 들어가는 거 보시고 경각심이 조금 생기셨을 것 같아요. 네. 여성분이니까 치매보험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까지 보완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시청자분들도 내가 가입한 보험에 리모델링 원하시거나 걱정되시는 분들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정리드린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저희 보험 플랜 1부는 더욱더 도움되는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